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박중영 변호사입니다. 2022년 12월 28일 수요일에 새롭게 올라온 산재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더라도 사망 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정황이 충분하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계일보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1부는 근로자 A씨의 유족이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4년 수도권의 한 단추 공장에 입사해 단추 생산 업무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공장은 해마다 일거리가 줄어 2019년 무렵에는 대표와 그의 아들 그리고 사망한 A씨만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는 결국 폐업을 준비했고 A씨는 당시 일거리가 없어 일주일에 2, 3일 정도만 일하게 되었습니다. 폐업 소식을 접한 A씨는 재취업을 위해 구직 활동을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고 합니다. A씨는 그 무렵 근무 중 손가락 골절상으로 휴업급여를 받기도 했습니다. 미혼인 그는 주변에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마땅한 도움을 줄 지인이나 가족은 없었다고 합니다. 2020년 2월 A씨는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적은 유서를 남기고 공장 기계실에서 목을 매달아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A씨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사망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공단의 의학자문을 제공하는 자문의사회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목숨을 끊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생계불안과 업무 외적 사유 등 개인적 요인이 작용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서 내용을 볼 때 사망 당시 정상적인 의사 표현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하면서 폐업에 대한 알림과 공고사직 합의로 인한 고용불안의 지속, 사망하기 약 50일 전에 있었던 산재 경험 등이 심리적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고 반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단이 사망 원인으로 주장하는 전 여자친구와의 문제나 친구와의 다툼 등 개인적 사정은 경위가 확인되지 않을 뿐더러 자살의 원인이 될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에서는 공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서 남기고 극단 선택, 법원 스트레스도 산재라는 제목의 세계일보 기사 살펴봤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자살과 같은 자해 행위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이러한 자해 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살과 같은 자해 행위의 경우에도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한 경우에는 오히려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서를 남겼다는 것은 자살 당시에 인식 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망인이 앞뒤가 맞지 않는 유서를 썼다는 것은 그만큼 자살 당시에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자살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오늘의 산재 뉴스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